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치 결혼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댓글 개웃기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보통 남자가 결혼 못하면 좀 남자고시 못한다고 좀 청승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 아들이 결혼 못했다고 하면 그 사내 자식이 사지 멀쩡한 녀석이 그 나이 먹도 도대체 뭐 한 거야? 아, 결혼도 못하는데 어디 갖다 쓰노?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반문하자면, 결혼 못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세대분들이 문제예요. 왜 문제가 없는 걸 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그 아드님만 결혼 못한 게 아니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 안 해도 뭐 범죄 저지른다거나 나만 대꾸시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답게 삽니다. 오히려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답게 못 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오히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야. 괜히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 볼 때도 대표들이 결혼 안 한 거 트집 잡긴 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대표들이 결혼 안 한 거 트집 잡는 게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직장을 못 그만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은 직장을 못 그만둔다는 걸 잘 알아요. 갈 데가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결혼한 싱글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들다거나 회사가 뭔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쉽게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는 유부남들은 그만 못 둬요. 그래서 어느 회사 등단에 유부남들이 보통 퇴사하는 경우 잘 없어요. 퇴사율은 보통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싱글이 월등하게 높죠. 싱글은 내가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두는 게 좀 자유로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쉽게 그만 못 두죠.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도 그만 못 두죠. 왜냐하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 나이대가 있으니까. 결혼하면 보통 이제 당장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 아니면, 좋은 자리 꽂아주는 거 아니면 못 그만두죠. 그래서 대표들이 유부남을 좋아하는 겁니다. 유부남도 일을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일부러 미혼보다 기혼자를 더 보내요. 버스 일이 보통 이제 미혼하신 분들은 일이 힘들고 뭔가 회사가 복지가 안 좋으면 그만두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달이 돈이 무조건 나가다 보니까, 책임진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도 못 그만둔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표님들, 회사에 뭔가 또라이나 나쁜 짓은 유부남들이 절대 닫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예. 보통 회사의 또라이나 인성이 모자르다거나 굉장히 꼰대 같고 좀 밑에 직원들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기혼자예요, 기혼자. 왜 신입 여직원한테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하는 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유부남이야. 처자식 있는 사람이. 대체로 그렇지 않냐, 여러분? 암튼 그 자식이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그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분한테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 본인 노후나 잘 지내시면 됩니다. 결혼 안 해도 사람답게 삽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결혼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결혼 안 할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신만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많아질 거예요. 뭐 결혼 안 하더라도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돈 잘 모으고 있고 혼자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좀 죄송하지만 결혼하기에 뭔가 부적격한 여자들이 좀 있어요. 좀 많아졌어요. 좋은 여자가 정말 없어요. 특히 나이가 있는 사람 중에 좋은 여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이가 좀 있는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단적으로. 근데 콩기가 꽉 찼다고
자식 손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막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진짜 자식 인생 자빠지고 그 부모님 노후도 같이 자빠집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냥 자녀 한 명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또 보태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남녀가 번 돈으로 결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뭐 집 같은 거 마련하는데 또 노후 비용 끌어가지고 보태주잖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자식도 자빠지고 부모님도 자빠져요. 진짜로. 왜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이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부모한테 돈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도와줄 거 아니죠. 부모도 돈이 없는데 자식들 어떻게든 좀 출가시키고 싶어가지고 노후 비용을 끌어다 쓴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좀 좁은 평수의 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세로 가서 그 판돈으로 자식들한테 보태줘가지고 결혼시킨 케이스도 덜어 있어요. 난 이게 결혼이 맞나 생각이 들어. 부모도 좀 젊을 때 고생했는데 쉬어야 되는데 내 결혼하겠다고 보태주는 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이신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소리네요. 사지 멀쩡한데 결혼해야지. 왜 안 하냐? 저 댓글 쓰신 분도 우리 아버지 세대신 것 같네요. 그럼 이해해 드려야지 뭐. 사실 70 후반이면 꼰대 만렙이네요. 꼰대 만렙. 예, 꼰대 만렙입니다. 저분들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무조건 결혼했거든요. 예. 결혼을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중미를 서가지고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결혼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예, 결혼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다 결혼했죠. 주변에 다. 결혼했고 자식도 많아요. 보통 70대 후반이시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애를 막 숨풍숨풍 낳아요.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러분 70년대가 어때지 않습니까? 70년대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하니까 인구를 낳지 말자고 나라에서도 권고했습니다. 진짜로. 나라에서도 이제 너무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때 주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70년대는 그냥 한두 명 잘 나와서 기르자. 이런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는. 그러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근데 만약에 아버지분이 결혼이 행복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난 역으로 묻고 싶네. 저런 얘기하는 아버지는 과연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 괜찮았을까? 묻고 싶네요. 근데 자녀가 봤을 경우에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부모님들 정말 결혼 생활 행복했는지, 정말 행복한 모습을 자녀한테 많이 보여줬는지, 정말 부부간의 우애가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부부간의 우애가 좋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맨날 아버지 보면 그때 여러분 특히 저 나이 때 아버지도 가부장 심하거든요. 그때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밥상 엎어버리고 막 자식들 마누라 때리고 막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신고도 잘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부장의 어떤 권력을 만렙으로 누리는 시였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분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자기 때는 가능했으니까. 옛날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2000년대 되기 이전에는 가정폭력 일어나도 신고도 안 했습니다. 정말 옆집에서 그냥 말리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골맞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건데 그전에는 뭐 좀 어머니들 좀 남편한테 맞고 사신 분들 좀 있었고 자녀들 때리고 술 퍼마시면 막 집에서 와가지고 밥 사먹고 이런 거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 다 불이하고. 나 이런 댓글이 아니라 저런 말씀하신 아버지분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은 과연 가족들한테 잘했을까? 와이프한테 잘했을까? 좋은 모습 보여줬을까? 이거 묻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가부장적인 권력을 행사 안 하신 아버지들은 잘 없어요. 저 나이 때 아버지들은 그냥 밖에 나가 일하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말도 벗겨달라고 해서 엄마가 벗겨줘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가 벗은 옷 있잖아요.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벗어버리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리모컨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힘들어서 리모컨 누워있는데 리모컨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상전이었어요. 상전. 저 나이 때 분들. 그런 걸 이제 어머니께서 군소리 없이 했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는 불만이 없었을까?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을까? 그런 것도 물어봐야죠. 저분들은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했으니까. 맞아요. 안방에 담배 피우고.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 파파이는 아실까? 옛날에 방바닥 보면 담배 피워서 담배째 있죠. 담배째를 끄다 보니까 방바닥이 다 탔어요. 담배불 끈 흔적이 있어. 옛날 90년대 살아보시면 아시겠죠. 지금처럼 이 마룻바닥이 아니었잖아요. 주택 같은 데 살 때 방바닥 보면 방바닥이 담배구멍 때문에 뻥뻥 뚫렸어. 그러면 진짜라니까. 담배끈 흔적이 있다니까. 담배째 이제 재떨이 없으면 아버지를 진짜 방바닥에다 묻대버렸어요. 그러면 방바닥에 담배째 시커먼 흔적이 남는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장판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담배째 이렇게 시커멓게 태우면 이제 시멘트 파트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청테이프를 붙이고 그랬다니까. 옛날 장판 기억 안 납니까? 옛날에 장판은 지금도 자로 잰 것처럼 딱 달라붙고 아니잖아. 장판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장판이 이렇게 움직이면 흐물흐물거려. 맞죠? 흐물흐물거리고 하도 흐물흐물거리니까 엄마가 테이프 붙여놨어. 몇 개 붙여놨어. 그러면 애들은 또 심심하니까 이제 방바닥 긁으면 또 빵꾸 나니까 막 엄마가 이거 보고 막 엉덩이 때리고 다시 테이프를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방바닥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 하시는 아버지분한테 묻고 싶어요. 정작 본인은 아버지로서 행복한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와 살아서 문제가 없는 건지, 결혼하기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녀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사지 발정할 때 결혼하지 왜 안 하냐? 그러면 역으로 묻고 싶어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우리한테 정말 결혼하면서 잘 살았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